안녕하세요. 디지털 비즈니스 연구원 원장 이경상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마케팅 시대의 성공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디지털 마케팅 시대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그러면 영어상으로는 0과 1인데요. 이 0과 1의 의미가 아니고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건 이제까지 온라인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다양한 마케팅이 있었습니다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마케팅, 그리고 피지컬한 거와 그 버추얼한 거를 결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모든 매체는 앞으로 전부 디스플레이로 됩니다. 우리가 이미 모바일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뿐만 아니고 이제 냉장고, 자동차 모든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고객들은 집에서나 아니면 일할 때나 아니면 차 안에서나 아니면 고객과 함께 만났을 때나 그리고 여행할 때나 모든 순간에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함께 연결하고 즐기는 디지털 세상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마케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객의 마음을 훔치고 또 그 고객들이 매장에 방문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디지털 비즈니스 세계를 보면 유례가 없는 서비스 시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하나 예를 보더라도 자동차 자체가 기존에 우리의 현대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혼다, 도요타, GM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그들끼리 경쟁하던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시대라 하면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만들었고 또 미국의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에서는 운전대 이외에는 아무런 버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이러한 새로운 자동차들이 등장을 해서 기존의 자동차 시장의 틀을 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또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렌트카도 카투고라는 지점이 없는 모든 고객들이 자기가 스스로 해당되는 렌트카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렌트카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산업의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버 택시, 바로 택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이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나타나면서 산업의 틀이 많이 깨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의 유명한 대가인 마이클 포터 교수는 2014년 말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오랜만에 논문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업의 안에서 서로 싸우는 형태의 경쟁 전략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스마트하고 커넥트된 서비스, 스마트하고 커넥트된 프로덕트, 스마트하고 커넥트된 산업이 서로 융합되면서 서로를 파괴하고 새로운 리이미지네이션을 만들고 그것이 새로운 경쟁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마케팅이라는 개념도 이제 자기 업의 틀, 기존의 방식을 떠나서 이런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형태로 변화돼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건 선수 필승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처음 그 고객들을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엮게 되면 그 엮어진 고객들은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충성도 높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고객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조사 결과에 의하면 64%는 처음 시작한 64%가 시장 지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중에 20%는 추종자들, 뒤따라서 등장한 사람들의 2배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앵그리버드라는 앱 게임이 있는데 그 앱 게임이 나온 이후에 2만 5천 개의 추종 비슷한 앱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앱들은 모두 사라지고 앵그리버드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바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나오더라도 처음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그 고객이 계속적으로 충성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이제 저와 함께 4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디지털 마케팅 세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바일 포스트 마케팅이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이 온라인이 되고
버추얼이 피지컬이 되는 이러한 상호 결합된 형태의 O2O 마케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으고 사람을 어떻게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개인 맞춤형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 하는 소셜 앤 미 마케팅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마케팅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네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모바일 퍼스트 시대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웹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바일을 만들었던 과거 시대에 반해서 이제 모바일 퍼스트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 마케터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움직이는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퍼스트의 증거를 보면 여기 좌측에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거는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쓰는 고객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빨간색에 나오는 선은 PC를 통해서 인터넷을 쓰는 고객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높은 거는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 이외에는 전부 파란색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바로 근무하는 시간에 근무자들이 PC 웹을 쓰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높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싹 빼면 어떨까요? 모바일이 훨씬 많은 걸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주말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말이 되면 모바일로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PC로 인터넷을 쓰는 사람의 2.5배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바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우리가 됐고요. 또 구글은 뭐라고 하냐 하면 2015년부터 이제 마이크로 모멘트 서치,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찰나 검색이죠. 다시 말하면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모바일로 검색하는 것이 PC 검색보다 월등히 맞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뭔가 알고 싶다. 그럼 뭘 하십니까? PC로 여러분이 조사를 안 할 겁니다. 전부 모바일로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그걸 공유시키는 일을 하시겠죠. 내가 어디에 가고 싶다. 밥 먹으러 가고 싶다. 쇼핑하고 싶다. 전부 모바일을 씁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모바일을 이용하죠. 내가 뭔가를 사고 싶다. 이것도 다 모바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이 먼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바일 퍼스트 마케팅의 성공 법칙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그 성공 법칙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공 법칙은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이 마케터들이 시스템을 만들 때, 고객을 위한 또 쇼핑몰을 만들 때 또는 고객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때 먼저 PC로 디자인하고 PC로 디자인 걸 타블렛 PC나 모바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런 비근한 애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또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그 뱅크, 은행의 앱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의 경우에는 전부 PC로 된 고객만 모바일 고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바일은 PC나 상점에서 또는 은행 지점에서 만들어진 고객에 대해서 하위적인 개념의 부가 서비스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새로운 걸 알고 싶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고객이 아닌데 국민은행에 관련된 정보를 앱을 통해서 알고 싶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가 고객만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식은 바로 모바일 퍼스트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모바일 퍼스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모바일 퍼스트라 함은 바로 우리의 고객 중에 가망 고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놀다가 이게 굉장히 좋구나 하면 국민은행에 실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가망 고객의 놀이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모바일이 하나의 PC의 종속적인 수단이 아니고 바로 모바일이 쉽게 간편 결제를 통해서 가망 고객을 많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장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모바일 퍼스트의 성공 법칙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바로 브라우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러분 익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별그대에서 나온 천송이의 코트를 사입기 위해서 동남아나 중국에 있는 고객들이 찾았더니 한국에서 쇼핑할 수 없더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한국은 전 세계가 유례가 없이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8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익스플로러보다 세계 넘버원 1위는 뭘까요? 바로 크롬입니다. 구글의 크롬이 거꾸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익스플로러 시장이 지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나타난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익스플로러로 많이 가진 액티브엑스, 그다음에 플러그인, 또 플래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나 고객 서비스를 만들 때 해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멋있게, 이쁘게, 번쩍이고 많은 정보보다는 그러한 뷰티풀한 그러한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바일에서는 액티브엑스가 안 됩니다. 팝업이 안 됩니다. 플래시가 안 됩니다. 따라서 향후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모바일 포스트 시에는 익스플로러가 아니고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사파리를 기본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PC 웹으로 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모든 디바이스에서 모든 장치에서 여러분이 고객과 함께 소통하고 또 여러분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성공 법칙의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원가 제로 모바일 플랫폼을 여러분이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바일에서 제일 중요한 걸 검색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부동의 1위죠.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점점 순위가 높아져서 다음을 제치고 2015년부터 2위로 등극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은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 기본적으로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국내는 2위지만 외부의 관광객이라든지 외국 사람이 왔을 때는 뭐를 우선으로 쓸까요? 구글을 씁니다. 구글이 8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이버와 구글이 어떻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가 변화되느냐를 보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우리 상점을 또는 우리 회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로 작동시킬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먼저 네이버를 보면요, 최근에 변화된 걸 보면 네이버의 지도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한번 켜보시면 최근에 많은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내비게이터가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당되는 내 주변 장소를 누르면, 그리고 그 주변 장소에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하고 점심 레스토랑을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변에 먹을 수 있는 추천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녹색의 것들은 뭐냐 하면 쿠폰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폰을 주는 것을 눌렀습니다. 리틀파파라는 곳이 나왔죠. 눌렀더니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고객들의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사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그걸 보고 이 쿠폰을 이왕이면 쿠폰을 주는 곳을 자기가 가도록 하겠죠. 반대적으로 구글도 보겠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에 내가 가고 싶은 거를 딱 찍으면 해당되는 찍은 위치에 정보들이 나옵니다. 웹사이트가 나오고 예약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길 다녀온 고객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여러분의 고객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원가 제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구글에 등재하고 네이버에 등재하는 건 현재 무료입니다. 이 무료일 때 여기에 등재해서 여러분의 고객을 사로잡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자기 상점을 표시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점들이 다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점을 먼저 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여기에 다양한 정보를 삽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를 파는 곳이다.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웹사이트는 어떤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되고 예약 전화는 뭐다 하는 정보들을 여기다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인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의 마케팅 수단으로 계절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또는 주말에 이러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들을 여기다 등록시켜 놓게 되면 고객들은 괜찮네. 그리고선 이 할인 쿠폰을 가지고 여러분을 고객을 방문하거나 상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양쪽 다 고객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소셜 레이팅, 소셜 평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평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평가하는
것들이 아니고 요즘은 모든 고객들은 선행적으로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더 우선해서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포탈에 네이버를 들어가서 키워드를 치게 되면 메뉴에 나타나는 광고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 뭐 영화를 볼 때도 그럴 겁니다. 이미 본 사람들의 평가를 믿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믿지 않는 이런 새로운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평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거기에 대응을 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고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고객들이 여기는 내가 얘기를 하면 고쳐주는 것이구나 하고 고객과 소통하면서 발전을 하셔야 됩니다. 성공 법칙 세 번째는 모바일 결제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PC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각종 액티브엑스 모듈들이 다운로드 되고 또 결제를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다 뭐다 이렇게 복잡하게 결제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결제하는 수단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다시피 모바일 결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모바일 결제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통신되는 회사에서 사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뭘까요? 종업원들이 자기가 가진 스마트폰에 결제기를 끼우고 바로 고객들 결제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 초에 오키나와에 가족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회전시 초밥을 먹었어요. 회전시 초밥을 다 먹고 끝나니까 종업원이 자기 핸드폰을 딱 들고 와서 다 드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먹었습니다. 하니까 종업원이 다다닥 갖다 대니까 이 스마트폰하고 거기 그릇하고 NFC로 연결이 돼서 딱 뭘 먹은지가 뜨는 겁니다. 그다음에 뭘로 결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카드로 결제합니다 하고 제 카드를 줬더니 바로 이걸 가지고 결제를 해주고 사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저한테 주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결제 수단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양한 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실업, 그다음에 나우페이, 네이버페이, 그다음에 요즘 삼성페이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바일에 장착이 돼서 보다 쉽게 간편하게 바로 로그인을 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누르면 결제가 되는 3스텝으로 모든 것이 결제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결제하는 방식도 바로 이러한 간편 결제와 또 새로운 모바일 결제기와 같은 걸로 무장을 해서 고객에 보다 편의적이고 그다음에 쇼핑하는 도중에 더욱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지각 변동에 여러분이 동참을 해야 된다. 국내 모바일 결제는 2013년 1조 1천억에서 2014년 3조 9천억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5년, 2016년 계속 이 속도로 증가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고 고객을 더욱 충성도 높게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 사례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리스의 초콜릿 회사인데요. 락타라는 회사가 어떻게 모바일 마케팅을 했는가 하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Οι δικές μας οι στιγμές όποιο κομμάτι της ζωής μου και να δω.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이 동영상 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락타라는 초콜릿 회사는 자기 초콜릿에 맞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연인입니다. 왜냐하면 락타는 달콤하기 때문에 자기 회사와 맞는 것은 달콤한 연인 관계가 되겠죠. 이 연인들을 서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앱 서비스를 내놓은 것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셨듯이 해당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자기 A는 그 메시지를 보려고 하면 바로 초콜릿을 봉지를 놔야만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기술이라고 하냐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물체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그 물체의 일정 부분이 사라지고 이 새로운 정보가 그를 통해서 표시되는 겁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애인이 갖다가 대면 너는 나의 심장이다 라는 말이 글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이모티콘이 올라가게 되죠. 이러한 형태로 마케팅을 내놓은 겁니다. 이걸 언제 내놨을까요?
발렌타인데이 한 달 전에 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의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이 올킬이 됐습니다. 모두 이 제품을 전부 사서 애인한테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하나의 큰 유행처럼 번진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마케터는 어떤 이득을 봤을까요? 아, 발렌타인데이 날 굉장히 많은 초콜릿이 팔렸구나. 이거는 직접적으로 보이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밑에 깔려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자, 이 앱을 다운받고 여기에 애인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애인이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면 둘 다 여기에 고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마케팅으로 물건을 파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실상 모바일은 가망 고객을 어떻게 만들어서 후속적인 마케팅을 계속 해나갈 거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적어도 가장 큰 성공이라고 제가 방문가 입장에서 보면 결국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회사와 연결하는 새로운 마케팅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저와 함께 모바일 퍼스트 마케팅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모바일은 웹의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고 가망 고객을 만들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바일을 통해서 새로운 마케팅 시대를 열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